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보내는 저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무명 연극배우로 활동했었고요. 지금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어요. 사랑꾼 남편과 함께 한 아이를 키우면서 무척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죠. 제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준비할 때 시아버님께서 지역 유지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이 너무도 검소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죠. 비싼 셔츠 한 장, 좋은 신발 한 켤레, 사는 법 없는 소탈한 남자였습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남자였어요. 주로 오랜 꿈인 연극 연출가가 되기 위한 공부와 가난한 연극계 후배들을 위해 썼죠. 배우와 연출가로 만난 저희는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상견례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의 그런 재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시아버님께서도 소탈한 분이셨거든요.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시아버지께서 뜻밖의 말씀을 꺼내놓으시면서 저는 그제야 시댁의 재력을 알게 되었죠. 꿈이 배우라고? 아버님, 연극 배우가 꿈이에요.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던지 내 가진 재산이 좀 있네. 이번에 새 식구도 드릴 겸 그 새 식구와 아들의 꿈도 지원해줄 겸 재산을 미리 분할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네? 상가 2억 채 정도 해주면 부부가 꿈을 향해 도전하시기에 충분하지 않으련? 아버님, 저희는 그렇게 큰 재산을 생각한 적이 없어서요. 어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인데도?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희 부부의 삶은 저희가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직 젊잖아요. 정말 정 어렵거든 말씀드릴게요. 결혼 선물이 주고 싶으시면 냉장고 하나만 사주세요. 제가 음식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냉장고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바라보시는 시아버지의 인자한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무작정 거절만 하는 것도 어른 앞에서 보일 예의는 아니겠구나 싶었죠. 시아버님께서는 냉장고를 선물해 주시겠다면서도 당신 명의의 건물에 신혼집을 차리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잠시 고민하던 저희 부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드리기로 했죠. 결혼을 마친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 명의의 건물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위층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거주하시는 시댁이었고 그 바로 아래층이 저희 부부의 신혼집이었죠. 독한 시집살이를 겪고 있던 몇몇 친구들이 시댁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걱정했어요. 그러나 친구들이 걱정한 시집살이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워낙 좋은 분이었던 데다가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 대신해서 시집살이를 시전할 시누이 같은 사람도 없었거든요. 결혼 후 한동안은 참 화목하고 행복했어요. 한동안은요. 저희 부부가 이세 계획을 막 시작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려고 서두르셨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버님께서는 남들 몰래 큰 지병을 앓고 계셨어요.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아버님의 병색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죄스러웠죠. 아버님께서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고 당신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사람은 다 제 갈 때가 있는 법이란다. 보아하니 이제 나는 얼마 남지가 않은 것 같아.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면 마음 편히 치료에 집중하실 수 있을까요? 건물 관리니 뭐니 미리미리 배워두는 건 어떠니? 어차피 너무 넓고 많아서 나 혼자서는 힘들기도 했고. 그런 말씀 마세요.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부모로서 하는 부탁이야. 거절하지 말거라. 그날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기로 약속드렸어요. 그때 상속에 대한 욕심은 잠자리 똥만큼도 없었어요. 아버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서 치료에 집중하셨으면 했죠. 아버님의 건물들이 많았고 너무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던 탓에 저희 부부는 인수인계를 위해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일이 그렇게 되자 그동안 잠잠하게 계셨던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는 척 재산 관리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은 그야말로 갑질이자 횡포였죠. 저희 부부 몰래 세입자들에게 접근해서 임대료를 2배도 넘게 올려놓으라며 폐악질을 일삼았다더군요. 새로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는 다운 계약서를 강요하고는 다운 계약서만큼의 차액을 본인이 몰래 꿀꺽 한 거예요. 일종의 탈세였죠.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챙긴 뒷주머니가 얼추 억 단위가 된 거예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께서 평생 쌓으셨던 인품과 공덕이 시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악행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그대로를 시아버님께 전했죠. 아버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래서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라고 하는 모양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양반이 원래가 욕심이 많았어. 사람 막대하기가 일쑤에 낭비벽도 심했고. 그런 분으로는 전혀 안 보이던데요. 젊었을 적에는 그랬다. 나이 먹고 잠잠해졌구나 싶었는데 내가 언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나 그것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모양이지. 아, 그래서 저희에게 미리 상속을... 아니, 어쩌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만나셨어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요. 우리 시절만 해도 집안에서 정해준 선자리를 통해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만났지.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의 부탁을 받아 시어머니의 잘못을 되돌려 놓으려 노력했어요. 임대료를 올려놓으라는 협박을 받은 세입자분들을 찾아뵙고 사과했고요. 몇 달치 임대료는 받지 않겠다고 약속도 드렸죠. 시어머니의 강요에 억지로 다운계약서를 쓴 세입자들과는 정상계약으로 바로잡고 시어머니에게 뜯기다시피 했던 금액 전부를 돌려드렸어요. 물론 세금 문제도 정상 처리했고요.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수시로 벌어졌지만 저희 부부는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님께서 평생을 지켜오셨던 도덕적 가치관을 지켜드리고 또 그 가치관을 저희 부부가 이어받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한편으로 저희 부부는 이세 계획에 더 적극적이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사랑스러운 손주를 품에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임신이라는 것이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와의 마찰을 이겨내며 모든 잘못을 올바르게 바로잡던 날, 그 소식을 아버님께 전하던 날, 아버님은 임종을 맞이하셨어요. 시아버님께서는 눈을 감기 직전에 잠시 저와 단 둘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미처 사랑스러운 손주를 품에 안겨드리지 못한 아쉬운 마음에 그 마음을 다해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세아가 듣거라.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고맙구나. 네가 있어서 가는 길이 홀가분해. 너만 믿고 떠나마. 그리고 떠난 뒤에도 내가 늘 지켜주마.
시아버님의 장례는 고인의 뜻대로 아주 검소하게 치러졌어요. 장례를 마친 저희 부부에게는 아버님의 빈자리를 체감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의 유산을 접수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이죠. 어머님은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부잣집 사모님 행세를 하고 다녔어요. 저희 보라는 듯 비싼 외제차를 뽑았고 옷장마다 명품들로 그득할 지경이었죠. 당연하게도 그 모든 돈은 시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런 어머님을 막아야만 했어요. 유산에 관심이 있고 돈이 아까워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행동거지에 있었죠. 시어머니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당신만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더군요. 지켜보던 저의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신분제도가 부활했었나 싶을 정도로 악독했어요. 시모가 고용한 운전기사님께도 뉴스에 나오는 막장 사모님 그대로의 행동을 했어요. 참나,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괴롭힐지 배우나 봐요. 세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손찌검까지 해댄다는 풍문이 있었을 정도로요. 물론 저희 부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만 좀 하세요. 돌아가신 아버님 보기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너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얘. 내가 내 돈 쓰면서 산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라디? 혼자서 돈 쓰고 사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막대하고 다니니까 문제죠. 이게 어디서 훈계를? 난 이 시어머니야. 솔직히 아버님께서 어머님한테 부족하게 쓰셨던 것도 아니고 아버님 살아 생전에도 누릴 만큼은 다 누리면서 사셨잖아요. 누린 것 없다? 없다니요? 혹시 임대료 안 올려준다는 이유로 세입자 뺨 때리고 그런 것까지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다든? 너 요즘 내 뒤밟고 다니니? 굳이 안 밟아도 알아서 다 들려요. 세입자분들이 오죽했으면 저한테까지 얘기를 했겠냐고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봤자 시어머니는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을 찾아다니며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해봤자 길어야 이틀 뒤면 시어머니의 마수가 다시 뻗쳤거든요. 그렇게 고민에 빠져들었어요. 아버님과 약속한 대로 잘할 수 있다고 호기롭게 달려들었지만 현실은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잘못을 바로잡는 뒷감당이 고작이었거든요. 바로 그날 뜻밖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어요. 시아버님의 유서가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느라 뒤늦게 공개된 것이었죠. 유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료했어요. 첫째, 재산의 절반은 저희 부부에게 상속한다. 둘째, 나머지 45%는 저희 부부의 자식이자 당신의 손주에게 상속한다. 셋째, 부인에게 나머지 5%를 상속한다. 저는 그 순간에도 역시 아버님이구나 싶었어요. 상속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시아버님 생전부터 납부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그 세금을 처리하느라 유서가 늦게 전해졌던 것이고요. 문제는 역시나 시어머니였죠. 좋으냐? 내 돈 다 뺏어가니까는? 아버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진짜 모르시겠어요? 알다마다 여우 같은 년이 시애비를 오죽 구워 삶았을까?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리고 핀트가 한참 엇나가 계신데요. 이게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말대꾸를? 아버님은요, 어머님의 행동을 걱정하셨어요. 요즘 하고 계신 몹쓸 행동들이요. 그니까 아버님 원망할 것 하나도 없다고요. 어머니 당신께서 자처하신 일이지. 고얀 년? 두고 보자. 내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 말씀은 바로 해야죠. 이제 어머님 돈 아니에요. 시아버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무덤덤했고 오히려 부담이 좀 되었어요. 시아버님께서 보여주셨던 올바른 부자의 모습은 저희 부부가 쉽게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향한 걱정은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과연 어떤 행동으로 유산을 갈취하려 할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들락거리더라고요. 뻔하죠. 어떻게 하면 유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으러 다녔다는 거. 그리고 마침내 그 방법을 찾으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자애로운 어머니상으로 돌변하셨거든요. 돈 얘기는 일절 꺼내지도 않았으며 시아버지 인품을 흉내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속이 빤히 보였죠. 저희 부부를 안심시키려는 속셈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속지 않았습니다만 시어머니는 제가 속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로 두 번째 수작을 벌이더군요. 너희 부부관계는 좀 괜찮니?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아무 문제 없어요. 임신은 자연스럽게 하겠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것 좀 가져다 아범 먹이니라. 이게 뭔데요? 남자한테 좋은 거란다. 그날 시어머니가 남편 먹이라며 저에게 준 것은 율무였어요. 그 다음 날에는 시금치를 주었고요. 또 다음 날에는 콩과 고사리. 심지어 어느 날에는 연극 기획일로 피곤한 남편이 졸음운전이라도 할까 걱정된다면서 초콜릿과 커피 원두를 하나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나같이 남자의 정력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들이었죠. 사실은 전혀 남자의 정력과는 아주 무관한 음식들일 뿐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무명 연극배우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식품영양학과 출신이거든요. 정력에 해롭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주시는 음식들을 넙죽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식자재 자체가 워낙 건강식이었던 덕분에 저희 부부는 날로 건강해졌고 적절한 초콜릿과 카페인 섭취 덕분에 엔돌핀 적당히 도는 날들을 보냈죠. 어머니는 그런 줄은 까맣게 모르는 채로 좋은 식자재들을 계속 날라다 주었어요. 제 눈에 뻔히 보이는 이유였어요. 남편도 다 알고 있더군요. 당신 볼 때마다 미안해 죽겠다 진짜. 뭐가? 엄마 이거 우리 임신 막으려는 거잖아. 정력에 안 좋은 음식들 잔뜩 먹여서. 우리한테 피해 안 가면 그만인데 뭐. 한심해서 그러지 한심해서. 그깟 돈이 뭐라고. 아들 며느리 미래 손주한테까지. 냅둬. 어차피 끈 떨어져서 돈으로 갑질을 벌이고 싶어도 못해. 한다고 해도 당신이랑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임신을 막아 아버님께서 미래에 태어날 손자의 몫으로 지정해둔 절반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속셈이셨어요. 저희가 출산을 하지 않으면 절반의 유산은 시아버님의 부인인 시어머니의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남자의 정력에 나쁜 음식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음식들을 모조리 가져다 먹였던 것이고요. 참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수작이었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한심하고 가증스럽게 보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식자재들을 계속 날라다 주셨습니다. 갈수록 저희 부부는 건강해졌죠. 오래지 않아 시어머니도 약발이 먹히지 않음을 깨닫게 된 모양이었어요. 한 며칠 무척 초조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늦은 밤에 다짜고짜 저희 부부의 신혼침대로 뛰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 신혼인데 신혼이고 나발이고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뭐가요? 너도 남편 없이 혼자 밤을 지새워봐라. 깜깜하고 조용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어머님이 애도 아니고 무슨. 시끄럽고 오늘부터는 아들내미랑 같이 자련다. 정 불편하면 너 혼자 다른 방 가서 자던가.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 옆자리를 뺏겼어요. 참나.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뭔 말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유산 욕심에 눈이 얼마나 멀어있던지 하다 이제는 부부관계까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너무 뻔했죠.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 저희 부부는 날이 밝기 무섭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어요. 다음날 밤이 되자 시어머니는 열쇠집 아저씨까지 동원해 신혼집 문을 열더군요. 집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저희 부부는 순간 눈을 맞추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즉시 도둑이야! 온갖 비명을 다 질러댔죠. 시어머니를 향해 물건을 막 집어 던졌어요. 물론 베개나 쿠션 같은 물건들이었지만요. 그러는 한편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어머니는 당황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가택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었죠. 유산 상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덕분에 저희 부부는 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의 건물에 세입자 입장이었기에 가능한 신고였어요. 시어머니고 아니고를 떠나서 세입자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는 명백하니까요. 어머니는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훈방조치되었어요. 하지만 곧장 경찰서에서 나오지는 못했어요. 마침 경찰이 시어머니의 갑질을 향한 세입자들의 고소고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밤새 모든 고소고발건에 대한 진술을 마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세입자분들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없이 사는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저희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도와드린 사람이 저희거든요. 뭐? 너 미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시아버님께서 평생을 쌓으셨던 인덕을 지켜야죠. 어머님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기를 바랬고요. 그게 자식된 도리니까요. 그래서 뭐? 세입자분들의 합의 조건은 간단해요. 사과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식이자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웃기시네. 어디 법원까지 가보라지. 돈 있는 사람이 무너지는 법? 그런 법은 없다. 정 그렇다면 저는 며느리로서 시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드려야겠네요. 어머님은 오늘부로 우리 부모 아니에요.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도 나가주시죠. 시어머니는 정말 할 수 있는 발악은 다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러거나 말거나 매몰차게 돌아섰죠. 소송 끝에 시어머니는 세입자분들의 고소고발건에 대한 각종 명목으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시아버님과 저희 몰래 차고 있던 뒷주머니의 돈을 날려먹은 거죠. 시어머니로부터 피해를 보았던 모든 세입자분들이 저희 부부를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않게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마침내 임신에 성공할 무렵이었어요.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의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사치스러운 버릇을 아직 못 고쳤는지 비싼 호텔방에 장기 투숙하고 있다. 그러면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란 무당은 모조리 찾아다니고 있다. 시어머니는 수천만 원을 들여 무슨 구슬하려고 하는데 무당들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절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일종의 저주굿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불길해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만났다는 무당을 수소문해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거 시엠이 그거 아주 몹쓸년이드만. 진짜 저주인가요? 저주지 그럼. 그 저주를 행하는 나한테까지 업보가 들이닥칠 만큼 아주 흉한 굿이야. 대체 무슨 굿이었는데요? 임신했지? 봐서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유산시키는 저주를 내려달란다. 겉도 모자라서 너희 부부를 불임으로 만들어 놓으래. 유산과 불임이라니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당신의 핏줄이잖아요. 그리고 핏줄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잖아요. 저주가 실제로 효험이 있거나 말거나 물론 있으리라고 저희 부부는 믿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분노가 극에 달한 저희 부부는 태아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죠. 시어머니를 아주 충격을 주어서 저희 부부와 아이,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유산을 거의 남기지 않고자 했던 뜻까지 모두 지켜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어느 공동묘지에 굿판이 벌어졌어요. 굿을 사주한 사람은 당연히 시어머니였고 저주에 필요한 각종 소품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어요. 무당은 거리낌 없는 방언으로 저주 굿을 시작했죠. 저희 부부의 유산과 불임을 위한 저주의 말이었냐고요? 아니요. 무당은 라면 끓이는 법을 중국어로 읊어댔을 뿐이에요. 내막은 이랬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의 유산과 불임을 위한 저주 굿판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저희 부부는 중국 유학파 출신이자 남편 극단 소속 여배우와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내막을 전했죠. 와, 시무 진짜 쓰레기다. 자기도 같은 여자면서 어떡해. 암튼 선배,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배우들이랑 같이 가짜 굿판 하나 만들자. 무당은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요. 중국어 잘하니까 나쁘지 않은 말 쏟아내면서 저주굿을 하는 척 연기해. 어차피 그게 중국어인 줄 모를 거야.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시어머니의 저주굿판. 저희 부부가 섭외한 여배우이자 가짜 무당의 저주굿이 하이라이트에 접어드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제가 시어머니의 앞으로 나섰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온 얼굴 가득 환희를 띄웠습니다. 굿이 먹혔구나. 이제 곧 유산도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손주 몫의 돈은 내 것이구나 싶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이미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은 몰골을 한참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저 배우잖아요. 정신 나간 척 연기가 기가 막혔죠 아주. 그렇게 잠시 시어머니의 흥을 돋군 뒤 비로소 시어머니를 홍군형 내기 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썩을년, 돈이 그렇게 좋더냐? 당황한 시어머니는 가짜 무당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캐물었어요. 가짜 무당이 당신 남편이 빙의된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자 순식간에 사색이 되더라고요. 부모 자식도 눈에 뵈지 않을 만큼 돈이 그렇게 좋았냔 말이다 이년아.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내 얘기를 잠깐만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기는 무슨. 가자. 나랑 같이 저승 가서 벌 받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래 진짜. 내 손주를 죽이려 한 죄, 겉도 모자라서 아들 며느리에게 저주까지 퍼부으려 한 죄. 이래도 몰라? 어서 나랑 같이 가자. 순간 돼지머리며 떡들이 한가득 쌓여있던 재단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연극 연출가인 남편이 준비한 연출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어요. 이때다 싶은 저는 가짜 무당을 살벌하게 쏘아보았고 가짜 무당은 질식하는 척 숨을 꺽꺽대며 실감나는 연기를 펼쳤죠. 결국 겁에 질려버린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 저는 상황을 마치기로 마음먹었죠. 어리석은 것. 다시는 아들 며느리 곁에 얼씬도 하지 마. 돈 욕심이니 사람답지 않은 행동은 하지도 마.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야.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살려만 주세요. 오늘 일 평생 잊지 말어.
행여 몹쓸 행동이 또다시 나올 적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제가 빙의에 풀린 척 실신하는 연기를 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가짜 구판도 마무리되었죠. 저희 부부는 약속했던 그대로 시어머니가 가짜 무당에게 지불했던 수천만 원의 굿비용 일체를 극단에 기부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후배들을 위해 쓰기로 한 것이지요. 그 기부에는 저희 부부가 준비한 기부금도 함께 했고요. 시어머니가 가끔 돈 얘기를 꺼내기 위해 저희 부부를 찾아올 때면 저는 딱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저지하고는 해요. 말씀 잘하세요. 지금 어머님 뒤에 아버님 계세요.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저희 부부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시아버님께 약속드렸어요. 주변의 어려움을 널리 굽어 살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우리의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저도 배우의 꿈을 향해 다시 도전하겠다고요. 시아버님께서 저의 꿈을 아껴주셨던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요.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당연한 가르침 깊이 새기며 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